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인천에 사는 주부인데요. 네. 그 원룸 3개하고 서울 중구 황학동 1452 번지에 네. 투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그 판교 분당구 백현동 네, 네. 540번지 네. 그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상가 1층을 제가 분양을 받은 상태예요. 아, 네. 근데 이게 22년 8월에 입주인데 이게 그때 당시 14억 5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네.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네, 그 중구 황학동 것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판교 거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돼서 상담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판교와 황학동 이렇게 두 가지 물건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만 매도를 해야 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황학동부터 좀 찾았고요. 네, 여기 황학동에 가지고 계신 게 뭐죠? 투룸이요. 투룸 오피스텔이에요? 예, 예. 투룸 오피스텔.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매수를 2017년도 8월에요. 2017년도 8월. 네, 2017년도 8월에 분양을 받았고, 네. 그럼 요거를 분양 받으시고 지금 그 요거를 매도할까 매도를 어떻게 그 상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상가 때문에 네, 이제 돈이 여유가 엄청 많으면 네, 상가구 이거 오피스텔도 다 가져가고는 싶은데 네, 사실 그 판교께 14억이 넘는 금액이라 네. 두 개를 가져가기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아, 그러면 네. 이 2017년도 8월에 이거를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그때 그 2억 7,200이요. 2억 7,200만 원. 네. 2억 7,200. 그러면 이거 임대를 어떻게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전세 2억 4천 3년 차 진행 중이에요. 2억 4천이요? 네. 아, 2억 4천만 원.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좀 넘게 투자한 거네요. 예. 그럼 투자하면 요새는 한 얼마 정도 가는지는 아세요? 요즘 시세가 뭐 네. 한 3억 천? 시세가 3억 초반 정도 네. 되나 보네요. 네. 20년 현재가 뭐 한 3억 초반 정도. 네. 3억 초반 정도. 그러면은 이걸 팔아 그러면 좀 오르긴 했어요. 그죠? 예, 조금 올랐죠. 오르긴 했어. 그러면 이거 뭐 임대사업자 이런 거 내셨나요? 네, 네. 주택임대 사업자 단기 4년. 아, 단기 예, 내년 8월이 만기예요. 임대사업자, 예. 사업자 4년짜리 2021년 8월이 이제 만료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얘기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데가 인천인데요. 네, 사는 주택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단기가 끝나면 네, 이게 주택수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크게 뭐 희망이 없으면 상가도 있고 그래서 팔아야 되는지 아무튼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그럼 지금 거주는 어차피 인천에 따로 하는 주택이 따로 있는 거고, 네. 지금 요게 있고 상가는 이제 분양을 받은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중구 황학동이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황학동 주방거리라고 해서 이제 상업지가 몰려 있는 곳이고요. 예. 보통 중구는 우리가 이제 그 주거의 역할도 하는 곳들도 있지만 보통 상업지의 역할이 되게 큰 곳이에요. 그 서울에서도. 예. 그러면 반대로 이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여기 이 황학동 자체가 일단 여기 뭐 주방거리도 있고 뭐 여기 뭐 동대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상인 비율이 조금 높은 지역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지도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을지로도 보이시피 서울에 이제 도심권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도심권도 가깝고 여기 주변에 이런 상인 비율들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전세로 놓고 있다고 하지만 이쪽 중구 쪽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월세를 만약에 놓으시잖아요. 예. 월세를 놓게 되면은 이제 투자금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 월세 비중이 좀 잘 나오기는 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그냥 보유를 만약에 앞으로도 한다. 네. 보유를 한다면 전망은 어떠냐면 이게 보통 무슨 상업지라고 해서 그리고 이 동네가 뭐 황학동이 오래된 그 저희가 많다고 해서 무슨 이걸 부시고 다시 뭐 재개발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화학동 이쪽이 뭐 어떻게 보면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고 여기 뭐 강남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층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고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네. 이거를 그러니까 임대가 그게 이제 뭐 끝나면 임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가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문제 없이 잘 나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무슨 얘기했잖아요. 무슨 여기가 다 뭐 구역으로 지정돼서 이걸 부시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결국은 이 중구 자체가 금액 상승이 지금 되면서 우리의 오피스텔도 좀 금액이 올라가고 전세가로 밀어올리고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2억 7,200만 원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한 3년이 지났잖아요. 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3억 1,000 뭐 요 정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 오른 거죠? 한 3,800 정도 일단 뭐 세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예. 그냥 3억 1,000에 만약에 팔린다라고 하면 한 3,800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한 3년 동안 이 금액이 많이 오르는 시기였죠.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금액이 한 3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정도의 금액밖에 못 올랐어요. 수익률 자체는 좋은데 앞으로도 가격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으면. 예. 그러면은 그 소리는 뭐냐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임대 걱정은 없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금액이 한 번에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1년 8월에 이 그 단기 임대사업자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료가 되면 지금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고 지금 인천에 거주하는 거주주택이나 다른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만약에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조금씩은 올라가요. 그렇지만 무슨 한 번에 금액 차이가 시세 차익이 많이 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만기가 되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거나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월세를 받거나 하면 사실 굉장히 월세는 잘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다른 쪽에 뭘 투자해 놓으시고 그쪽에 만약에 자금이 지금 조금 좀 막 넉넉하게 이렇게 내시기가 조금 아무래도 좀 이게 있으니까 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단기 임대사업자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예. 일단 그쪽이든 아니든 어쨌든 요거는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다른 걸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영향을 좀 덜 끼칠 것 같고요. 요거 때문에 이제 주택수가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단기 임대사업자가 끝나면 요거는 좀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판교는 그 판교역 앞이라고요? 판교 저기 현대백화점 네. 바로 건너편에 백현동 540번지. 힐스테이트역 판교. 예. 요거를 상가를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1층. 1층. 네. 일단 좀 볼게요. 여기 보니까 22년에 입주 같아요. 네, 22년 8월이요. 그러니까 1층 지금 1층 상가를 분양을 받으신 거고 얼마에 분양 받으셨다고요? 그게 14억 5천. 14억 5천. 5천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일단 판교가 금액이 낮은 지역도 아니지만 상가가 이게 지금 신축이잖아요. 예. 신축 상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이 절대 낮을 수가 없어요. 분양가 자체가. 일단 왜 그러냐면은 토지값도 예전보다 상승을 했을 거고 건축비도 비쌀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14억 5천을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요게 몇 평 정도 돼요? 전용 한 11평. 전용 11평. 네. 전용률은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계약 평수는 몇 평인지 아세요? 아, 계약 평수가 네. 정확히- 한 22평 안 돼요? 네? 한 20몇 평 안 돼요? 예, 한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용률이 네.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평당 한 제가 볼 때 7천 조금 안 줬을 것 같고 아, 평당 5,500. 5,500 예. 평당 5,500 전용으로 따지면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입주를 할 때 네.
14억 5천만 원 주고 내가 어쨌든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향후에 장사를 직접 하실 건 아니죠? 네, 임대 계획. 임대를 얼마의 정도의 예상을 해요? 거기 그 분양받을 당시 시세를 여쭤봤더니 부동산에 네. 보증금 뭐 한 8천에 네. 7, 8천에 네. 임대 뭐 한 400에서 500 사이? 400에서 500 좀 못 사이? 받을 것 같고 한 400에서 450? 400에서 450? 예. 400에서 450 정도? 요 정도는 받는데요? 예, 그 정도는 받는데 네. 조금 임대가가 세다고는 하더라고요. 400에서 450. 예. 임대가가 좀 셀 것 같다. 예, 센 편이라고 그 부동산 현지 부동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 노는 게 좀 센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400에서 450 정도는 그 분양하는 데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동네 부동산에서. 지역 부동산에서. 예. 근데 뭐가 비싸다고 한 거예요? 아, 그 정도는 받아야 네. 분양받은 저기 입장에서도 네. 이제 투자 금액 대비에 그 네.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들어올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동네 자체가 조금 요 임대료가 높다고요? 예, 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오피스텔이 상가를 지금 분양받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상가들은 뭐 2층, 3층, 4층, 5층보다 사실 1층들이 가장 선호도가 좋고요. 그 1층을 아무래도 선호도가 좋다 보니까 분양 가격도 가장 비싼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분양가가 신축들은 절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토지의 원가라든가 건축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낮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지금 14억 5천 정도 분양을 받아갖고 8천에 한 400에서 450 정도 받아야 예. 한 3%대 나오는 거예요. 예. 3%대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상가를 14억 5천 주고 사갖고 수익률이 3%도 안 나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거보다 적겠지만 안전하게 내 자산이 있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투자해서 내가 그거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400에서 450은 나와야지 맞는 건데 예. 그래야 3%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가 지금 이 오피스텔 안에 상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390세.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 안에 390세. 상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좋다 나쁘다 단언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상가의 위치가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주변 상황은 아무래도 여기가 판교역도 있고 여기가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예. 이런 기반 시설들도 있고 직장들도 좀 많이 있고 아파트들 주거지까지 이렇게 가지고는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가에서 내가 여기서 400이든 450이든 300이든 350이든 받으려면 예. 여기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장사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상가 안에서 자리가 정말 좋거나 이래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예. 이게 뭐 400이든 450이든 낼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임차인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낮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게 나요. 그럼 내가 예상했던 400에서 450보다 임대료를 낮춘다라고 하면 내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보다 수익이 낮아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체 상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예. 지금 자체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체로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위치적인 자체는 그래도 역 앞이고 오피스텔 아래 1층에 있다곤 하니까 예.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이긴 할 텐데 이 임대 자체가 요 정도에 못 들어오면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임대가 잘 돼야 이 사람들도 임대료를 그 임대인한테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밑으로 나와버리면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중에 매매할 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체가. 제가 그 상가는 네. 그 1층도 이제 자리가 여러 군데지만 그렇겠죠. 저는 이제 거의 중앙이거든요. 네. 중앙 아주 그 가운데가 이렇게 뚫린 상태에서 네. 중앙의 자리예요. 자리는 이제 뭐 자리는 좋아요. 예, 자리는 부동산에서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리가 제가 보진 못했지만 뭐 예. 주변에 그런 부동산들이나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했을 때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임대료를 받을 거고 장사가 계속 잘 된다라고 하면 임대료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매매가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뭐 요 정도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매매할 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하시는 방향 자체가 일단 황강도 거 그 만기 임대 만기가 되면 그건 매도하시고요. 예. 요거는 임대 추이를 좀 살펴본 다음에 지금 결정을 하세요. 아, 입주 자체는. 다가왔을 때 이제 그 임대. 그래서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자체로는 무조건 잘 샀다, 잘못 샀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임대료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런 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일단 황학동 거 매도하시고 요거 임대료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세요. 네. 네.